수업은 요 책이죠. 21세기 수질관리 기술사 해서 강의 노트 내용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 자, 요 책으로 나가고요. 물론 요거는 좀 예전에 찍어놓은 책이고, 이번에 이제 개정판이 새로 나옵니다. 개정판을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됩니다. 요 책이 바로 우리가 기술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 비서라고 다들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요 책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기술사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많은 이 출제 범위에 있는 그런 많은 기출 문제들을 어떻게 추려서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의 핵심은 바로 요 부형량화 요 문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책의 핵심에 대해서 먼저 보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를 그 안에 필요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쭉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중요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서 중요도 별표 이렇게 되어 있는 표시, 이 별은 제가 이 문제를 70회부터 과거 70회부터 쭉 통계를 내고 있는데, 기출도가 30% 이상 되는 출제 빈도를 얘기합니다. 30에서 그 밑에 15% 그 정도 되면 이제 쌍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는 동그라미, 그 밑에는 이제 삼각형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강의 노트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 여기 플러스 되어 있는 거는 최근 기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최근에 기출도가 높아졌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쪽 관심도가 높아졌고, 그리고 시사적으로도 상당히 이쪽에 이 최근에 뭐 정책이라든가 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또는 그와 같이 시사적인 문제는 아닌데 최근에 출제가 됐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출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예상되는 문제, 다음에 출제될지 이런 출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형량화 또는 조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룰 때 반드시 이 개요에서 보면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고 있는데, 이 정의는 사전적 정의 또는 가장 좋은 건 이제 법률적 정의가 되겠죠. 관련 법률에 나와 있는 정의, 법률에서 얘기하는 정의가 가장 정확한 정의가 될 테고, 그 다음은 이제 사전적 정의, 용어 정의 사전이라든가 또는 전문서에 정의되고 있는 그런 정의가 되겠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전문 서적 또는 교과서라든가 이런 데 있는 정의 등이 가장 좋은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하천, 호소, 해양 등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영양염류 농도가 높은 부영양 수역으로 변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우리가 개요 안에서 다룰 내용은 정의, 그리고 배경, 그리고 필요성, 이런 내용들을 다루죠. 자, 그래서 최근 하천 및 호소의 부영량화 또는 댐 보호 건설에 따른 체류 시간의 증가, 기후변화 등에 의해서 부영량화는 결국 조류를 다량 발생하게 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겠고, 자, 이와 같은 부영량화는 부영량화가 발생했다라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내용의 문제들은 그 안에 담을 내용이 원인은 뭐냐, 부영량의 원인은 뭐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리고 그 부영량화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원인은 앞서 우리 그림에서도 봤듯이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 있다. 이 이외에도 내부 부하도 있죠. 내부 부하,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러면 부영량화가 발생하면 이제 조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럼 조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또 뭐냐, 그죠? 조류 발생의 원인,
그리고 조류가 계절적으로 우리가 발생하는 특성이 다른데 계절적 발생하는 특징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다음 조류가 발생했을 때 문제점. 상수원의 수질 저하, 그죠? 수질 저하가 있어서 우리가 상수원의 수질 저하로 인한 물론 탁도가 증가하고 pH 상승, 용존산소 고갈 뭐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상수원의 수질 저하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의 정수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문제점이 있죠. 자, 정수장에서 그래서 정수 성능이 저하된다라든가 또는 수돗물의 이 수질이 저하되는 이와 같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하면 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요 독소죠, 독소. 바로 남조류에 의한 유해성 남조류에 의한 독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친수 활동이 제한이 된다라든가 수생태계 파괴, 그다음 우리가 농업 또는 수산업의 피해 이런 것들도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우리가 원인을 알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대책을 하나씩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호소의 외적 대책,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관리가 되겠죠. 자, 그다음 호소의 내적 대책, 조류 발생 또는 부영양화가 진행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 내적으로 어떻게 저감을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식물 정화라든가 응집제, 황산동 투여 이와 같은 것들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호소 내적 대책은 사후에 대한 대책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사전 대책으로는 점오염원, 비점오염원을 우리가 줄여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와 같이 부영양화가 발생했을 때는 상수원에 오염이 된다. 그리고 정수장에 또는 우리가 식수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원 측면에서 보면 이 상수원에 수원에 다변화를 한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강변여과를 개발한다라든가 또는 상수원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취소할 수 있도록 취수원 다변화를 한다라든가 이와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넓게 우리가 또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뭐 선택적 취소라든가 정수처리형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자, 그다음 조류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조류 관리하는 제도가 있죠. 바로 조류 경보제입니다. 물환경 보전법 제21조에 근거해서 우리가 발령을 하게 되는데 이 조류 경보제에 대한 내용도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죠. 자, 그리고 부영양화 조류 문제가 출제가 되면 함께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할 때는 이와 같은 내용들은 누구나 작성을 하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만 작성을 했다. 나는 모든 내용을 다 썼다. 그러면 합격하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술사 시험은 절대평가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은 상대평가죠. 왜냐하면 합격자를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대평가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을 다 잘 썼다라고 해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합격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안사항이라든가 또는 사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별도로 여러분들만의 차별화된 답안을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그런 제안사항을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답안 작성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 조류 광합성에 의한 pH 상승이라든가 남조류의 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또는 수질 예보제 이런 것들도 제가 관련된 내용들은 강의 노트에 전부 다 이와 같이 담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하는 데 참고해서 모은 답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해놨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놨다라고 하면 사실은 누구나 이 정도는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강의 노트의 가장 큰 장점 또는 이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바로 뭐 참고 문헌은 어떤 것들 참고했고 이런 것들 물론 제가 다 각 문제별로 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 문헌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요 기출문제 분석이 기술사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 양도 많아요. 그리고 이 오랜 기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죠. 그런 사람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출제될 문제, 출제될 만한 문제를 집중해서 공부하는 사람, 집중해서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하는 사람, 두 사람 비교해 보면 깊이 있게, 선택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사람이 훨씬 빨리 합격을 합니다. 기술사 시험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위 5% 또는 10%에서 이 합격자를 끊게 되죠. 그 얘기는 전체 답안 중에 상위 5%, 10%에 드는 수준의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합격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을 두루두루 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과 집중을 할 때 바로 기출문제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 수업 시간에 나갈 내용은 과거 70회부터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됐는지 유형별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 그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보는데 서술형 문제, 단답형 문제 각각 어떤 내용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느냐. 서술형 문제에서는 보면 이와 같이 대제목을 주어주는 문제도 있죠. 각각에 대해서 쭉 이것들을 설명하여라. 이렇게 출제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조류 발생 특성에 대해 설명하여라. 이와 같이 출제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대제목을 주어주는 문제 또는 주어주지 않는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모범 답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도 바로 기출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기출문제 기존에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됐고 그 관련된 문제들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물었었느냐 이렇게 쭉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단답형 문제들은 또 어떤 내용의 문제 출제가 되고 그 단답형 문제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되느냐 이런 것도 우리 같이 이제 살펴보고요. 자, 부영영어 문제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 빈도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죠, 그죠? 자, 이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유형별로 살펴보면 크게 한 5문제 정도, 5가지 문제 정도로 취약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모범 답안을 만들 것이냐, 모범 답안을 만들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내용, 그 내용을 넣을 때 어느 정도 분량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답안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 자, 이와 같은 내용들, 즉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한 합격 답안을 만들어가는 이 방법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책만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책만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세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부영영화에 대한 내용 샘플로 어떻게 이 책이 구성이 되어 있고 수업 시간에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본 수업 들어가서 자세하게 우리가 문제도 직접 풀어보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16일에 첫 수업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같이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